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질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좀 특히 가슴 아픈 학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용현동 라면 형제 화재 피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수동 중학생 화재 사망 사건 등 코로나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공평하지만 이로 인한 재난은 철저히 차별적이다라는 말처럼 취약계층, 사각지대 학생들이 특히 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좀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나 뭐 이제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번 기호 2번 안봉환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래도 우리 정규직 교사들과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학생에 대해서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파악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를 주업무로 하는 인력을 학교에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5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교육복지사는 120명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복지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사 배치는 학교 안에 전문 인력을 둠으로써 학교가 조금 더 학생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복지사 등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마을은 촘촘히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교육 차원에서는 이러한 취약계통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의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통합적인 지원센터도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행정지원센터처럼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통합시설을 이렇게 마련한 것처럼 지자체, 마을, 학교, 교육청이 연계하는 통합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번쯤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시간 안에 다 말씀해 주셨고요. 안봉환 후보께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이렇게 잘 찾아내기 위해서 교육복지사도 확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 이제 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찾아내고, 그리고 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기호 1번 하동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대물림되는 세습 자본주의 시대에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는 이런 불평등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긴급 돌봄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만이 아니라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최대한 학교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역 공간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인력들은 방과후 강사들이나 돌봄 노동자들을 전일제 근무로 이렇게 바꾸면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서 예체능 프로그램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까지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시 대책인 긴급 돌봄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온 마을이 책임지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지자체, 마을이 결합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의 완성은 결국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긴급 돌봄을 확대시키는 것도 그리고 마을 교육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반드시 정부에다가 특별 교육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교육 예산을 2조 가까이나 삭감하고 있습니다. 2조 이상 늘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교조는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확보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부 차원에서입니다. 지부에서 현재 저희들은 창교육실에 마을교육 공동체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부에 마을교육 추진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과 마을교육 자원들을 찾아가고 발굴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렸던 지부 참실도 동구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 불평등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키워드는 예산과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육 특별 지원 예산 반드시 확보하고 긴급 돌봄 대상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고 결국은 마을 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제 시간 내에 다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동혁 후보께서는 이제 긴급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돌봄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또 이제 돌봄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이렇게 처한 학생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말씀이셨고, 또 이를 위해서는 또 이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특별교육 지원 예산을 반드시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 후보분 그 다음은 네 기호 3번 손충모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난이 있을 때 약자들이 받는 피해는 누구보다도 큽니다. 계급적 차별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도 하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기르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학교를 넘어서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교사나 학생이 정교조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예,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정교조의 힘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저는 모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천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동구의 민관 거버넌스, 마을 거버넌스 사례 같이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교조 인천지부가 지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서 교육청과 인천시청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지역구청과 같은 지자체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요구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천 안에서의 사례도 중요할 테고요. 이미 서울 지역에서 두 개의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교육청과 정교조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공적 돌봄 영역을 넘어서서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말씀 들어봤습니다. 손충무 후보께서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이제 마을에 돌봤어야 했는데 정교조가 뭐 일을 다 할 수 없어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